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말없이 내 마음을 읽어주는 누군가, 다 포기하고 싶던 밤에 조용히 등을 토닥여준 사람. 그가 진짜 귀인이었을지도 모르죠. 사람은 누구나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깨닫습니다. 하지만 넘어진 그 순간, 진짜 손을 내밀어줄 사람은 늘 가까이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귀인을 행운처럼 기다립니다. 우연히 만나는 인생의 은인, 내 삶을 바꿔줄 결정적 존재로 말이죠. 그런데 철학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과연 귀인은 우연히 오는 걸까요? 스토아의 현자들은 말합니다. 진짜 귀인은 그 사람 자체보다 그가 건네는 침묵과 눈빛에 담긴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그는 당신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깨닫도록 곁에서 조용히 빛을 비춥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이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나 자신이 부끄러워져요. 비판을 들은 것도 아닌데 그저 그 사람의 태도와 삶을 보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있죠. 그는 훈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의 존재가 내 삶의 거울이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당신의 말보다 침묵을 들어주는 사람. 대화 속에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잊혀져도 그 사람이 내 말을 듣는 방식은 오래 남습니다. 가장 지친 순간 누군가 나의 침묵을 함께 견뎌주었다면 그는 귀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머물러주는 사람. 당신이 실패했을 때 세상은 당신을 조용히 외면하죠. 하지만 어떤 이는 그저 거기 남아 있습니다. 위로하려 하지도 않고 해결해 주려 하지도 않고 그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마음으로 당신의 밤을 함께 건너가 줍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진짜 도움은 누군가를 고치려 하지 않고 함께 살아내는 법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귀인은 늘 특별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가끔은 낯익은 얼굴에 숨겨져 있기도 하죠.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당신을 꾸짖지 않았지만 당신은 그 사람 앞에서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었나요? 그 사람은 큰 소리로 응원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그 곁에서 위안을 받았나요? 당신의 곁에 있는 평범한 사람, 그가 진짜 귀인일지도 모릅니다. 귀인은 운명처럼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알아볼 준비가 되었을 때 조용히 빛나기 시작합니다. 귀인은 나를 고치지 않는다. 다만 함께 살아낸다. 살면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그래서 혼자가 되어가는 걸 우리는 성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죠. 이렇게까지 혼자여야 할까? 정말 누구도 내 마음을 모를까? 스토아 철학자들은 고독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독을 견디되 사람을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귀인이란 우리를 구제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있는 방식 자체가 깊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와 있으면 내 마음이 스스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털어놓은 것도 아닌데 무거운 감정들이 조금씩 바닥으로 가라앉고 그 바닥에서 나는 나를 다시 만납니다. 귀인은 우리를 조종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선택을 맡깁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선택을 후회할 때조차 당신을 비난하지 않아요. 그저 다시 곁에 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은 믿어주는 시간입니다. 성급한 조언도 빠른 해결책도 없이 그저 당신의 속도를 존중해주는 시간. 노자의 말처럼 물은 소리 없이 흐르되 깊은 골을 파고들죠. 귀인의 존재도 그렇습니다. 그는 말없이 당신 삶의 지층을 바꿔놓습니다. 당신이 나약할 때 그는 강함을 강요하지 않고 당신이 강할 때 그는 질투나 비교 대신 진심으로 기뻐해 줍니다. 그가 당신에게 묻는 유일한 것은 이것뿐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너 자신으로 괜찮니?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귀인은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지만 삶을 함께 견뎌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바꿉니다. 그는 바람처럼 지나가지 않고 그림자처럼 늘 곁에 있습니다. 멀리서 찾기보다 가까이 있는 침묵 속에서 그를 발견해 보세요. 그 사람은 왜 말없이 곁에 머물렀을까? 우리는 대체로 말로 위로받으려 합니다. 긴 조언, 따뜻한 격려, 때론 날카로운 충고까지. 그러나 정말 지친 날엔 그 어떤 말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말없이 내 옆에 앉아주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종종 뒤늦게 귀인이라 부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자기 수양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입으로는 누구나 도덕을 말하지만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은 드물다고요. 그렇기에 그 사람은 침묵을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상처를 헤집지 않기 위해 당신이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한 발 물러서서 그러나 떠나지 않기 위해 귀인은 내 마음의 리듬을 존중합니다. 그는 다그치지 않고 기다려줍니다. 마치 해가 저물기를 기다리는 저녁 하늘처럼 당신의 감정이 조용히 가라앉기를 묵묵히 바라보며 당신이 아무 말 없이 울던 날 그가 손끝 하나 닿지 않고도 당신을 위로한 적이 있죠. 그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이해와 배려가 있었는지 시간이 지나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리하여 당신은 해결보다 더 근본적인 안정을 얻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성장하게 만드는 공간이라고. 귀인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든, 무엇이 되지 못했든, 당신 안의 가능성을 먼저 본 사람. 그래서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하려고. 어쩌면 귀인은 당신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별빛 하나로 남아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 빛은 희미했지만 당신은 그 방향으로 걸어올 수 있었죠.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때 그 사람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당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일어설 힘이 당신 안에 있다는 걸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있었기에 귀인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크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더 작다고. 그러나 철학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힘이란 드러나는 힘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숨을 줄 아는 힘일까요? 귀인은 돋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조언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려 들지 않고 도운 만큼의 감사를 기대하지도 않죠. 그는 지나간 순간 속에 머뭅니다. 그 순간 당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당신이 부서지지 않도록 살짝 기울어진 그 벽을 조용히 받쳐주었던 사람. 그가 무거운 짐을 나눠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그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크게 기억됩니다. 스토아 철학의 한 중심에는 자기 절제가 있습니다. 다 안다고 해서 말하지 않고 다 할 수 있어도 개입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신뢰하는 태도. 귀인은 그래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는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배경처럼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배경이 없었다면 당신의 삶은 무너졌을지도 모르죠. 그는 누군가에게는 그냥 스쳐가는 존재지만 당신에게는 한 시대였던 사람. 당신의 마음 안에 오래 남고 당신의 선택 안에 흔적을 남긴 사람. 그런 사람은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성장할수록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내가 점점 나다워질수록 그의 자리가 점점 더 또렷해집니다.
노자의 말처럼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들이 그가 있었다는 걸 모른 채 지나가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귀인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내 삶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지만 그 흔적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 당신이 오늘 더 단단해졌다면 그 바탕에는 그 사람의 조용한 헌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귀인은 칭찬받기 위해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빛나기를 바라며 자신의 빛을 가린 사람입니다. 귀인은 내 안의 불을 먼저 본 사람. 살면서 가장 외로운 순간은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그저 가능성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을 때 우리는 조용히 마음을 닫게 되죠. 그런 시간에 귀인은 이상하게 다가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는 그때 그 사람은 오히려 당신 안에 있는 무언가를 봅니다. 스토아의 철학자들은 인간 내면의 불을 이야기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아의 중심, 그 중심을 먼저 알아보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조력자이며 진짜 귀인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무너질 때 당신의 강함을 말해줬고, 당신이 아무 말도 못할 때 당신의 침묵에서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결과로만 사람을 판단하죠. 당신이 이루어낸 것이 없을 땐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인은 결과 이전의 마음을 봅니다. 시작도 하기 전의 떨림과 포기 직전의 눈빛 속에서 당신 안의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그는 무언가를 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스스로 결심하도록 곁에서 빛을 비춥니다. 그 빛은 아주 작지만 당신 안의 불씨를 깨웁니다. 니체는 말했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건 그의 가능성까지 믿어주는 것이라고. 귀인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보다 당신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본 사람. 그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기에 당신은 더 자유로웠고, 그가 당신을 밀어붙이지 않았기에 당신은 오히려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었죠. 어느 날 문득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 그 감정 때문이었다고. 귀인은 등 뒤에서 등을 떠민 사람이 아닙니다. 멀리서도 당신을 향해 고개를 끄덕여준 사람. 그 고개 끄덕임 하나에 당신은 다시 삶을 걸기로 한 거죠. 귀인은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주 라벨을 붙입니다.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넌 원래 그런 스타일이잖아. 말은 가볍지만 그 말은 한 사람의 가능성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기를 잘못 이해하기 쉽다고요. 내가 정말 누구인지보다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훨씬 더 많이 신경 쓰게 된다고. 하지만 귀인은 다릅니다. 그는 당신을 어떤 사람이라 정의하지 않아요. 그는 당신의 흐름을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당신의 실수에도 너그럽습니다. 그는 실수를 성격으로 고정하지 않고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이 무언가를 배워나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스토아 철학은 삶을 일직선이 아니라 원처럼 순환처럼 바라봤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고 한 바퀴 더 도는 시간일 뿐. 그러니 누군가를 섣불리 정의하지 말고 그의 전체 여정을 바라보라고 했죠. 귀인은 당신의 어두운 부분까지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을 어두운 사람으로 보진 않죠. 그는 알고 있습니다. 어둠이 있어야 별이 보이듯 그 고요한 내면에도 반짝이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는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심지어 조언조차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는 당신의 자리를 대신 점령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다시 일어설 공간을 조용히 지켜줄 뿐이죠. 우리는 자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말 나를 이해하는 건 누군가가 나를 열어둘 때 가능합니다. 귀인은 그 열림의 공간이 됩니다. 당신이 당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드문 공간. 그는 묻습니다. 지금 그 모습으로도 괜찮아? 그 말 한마디로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믿기 시작합니다. 귀인은 나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나 삶을 보여준다. 많은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기준 삼아 남의 삶을 재단하죠. 하지만 귀인은 다릅니다. 그는 말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삶을 살아냅니다. 그것이 말보다 더 깊은 가르침이 되는 걸 그는 알고 있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보다는 행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철학도 그 철학대로 살지 않으면 공허한 소리일 뿐이라며 사람은 설득되지 않고 감동받아야 변한다고 했죠. 귀인은 설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하루하루를 자신답게 살아냅니다. 조용하지만 일관된 태도, 다정하면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말,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눈빛. 그는 나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습니다. 당신은 그를 보고 스스로 물어보게 됩니다. 나는 저렇게 살고 있는가? 그와 함께 있는 동안 자꾸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이유는 그의 삶이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피곤하다고 불평하지 않지만 자신을 무리하게 희생하지도 않아요. 그는 당신을 위해 시간을 내지만 당신에게 기대지도 않습니다. 그 균형감 속에서 우리는 관계란 무엇인지를 새롭게 배웁니다. 귀인은 말하지 않지만 그의 선택 하나하나가 당신 안의 감정에 울림을 줍니다. 어느 날 당신은 말하게 됩니다.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 말은 존경을 넘어 자기 삶을 새롭게 세우겠다는 다짐이죠. 귀인은 그렇게 나를 바꾸려 하지 않고도 나를 바꿉니다. 그는 교사가 아닌 동료이며 지도자가 아닌 함께 걷는 사람. 그가 나를 앞서 걷는 것이 아니라 옆에 서서 같은 속도로 걸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조급하지 않고 지금의 나를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니체는 진정한 교육이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전염시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귀인은 그렇게 삶으로 가르칩니다. 그 어떤 철학책보다 당신의 마음에 깊이 스며드는 방식으로. 귀인은 고요한 사람이다. 우리는 늘 말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의견, 주장, 판단, 정답. 모두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진짜 필요한 건 말하지 않는 용기인지도 모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고요함을 최고의 자산으로 여겼습니다. 외부의 소란보다 내면의 평정에 집중하라고. 그래야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죠. 귀인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존재감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 그는 조용하지만 약하지 않고 온화하지만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고요는 무관심에서 오는 침묵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온전히 존중하기에 간섭하지 않는 절제의 침묵입니다. 그가 질문을 적게 하는 이유는 당신이 아직 대답을 준비하지 않았음을 아는 까닭이고, 그가 판단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는 말없이 당신 곁을 지키며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서 있습니다. 그늘이 되어주고 방향이 되어주며 가끔은 아무 말 없이 바람을 막아주죠.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요함에는 무게가 있다고. 귀인의 고요는 그래서 가볍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 앞에서 말문이 막히는 순간, 당신은 말 대신 마음을 꺼내보게 됩니다. 그 고요 앞에서 우리는 말로 감정을 덮는 일을 멈추고, 비로소 내면 깊은 곳에 있던 진짜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귀인은 그렇게 당신을 스스로와 연결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그가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아도 당신은 그와 있을 때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되죠. 그 사람의 고요가 처음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 왜 도와주지 않을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됩니다. 그 고요가 당신에게 준 자유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말 대신 공간을 주고 조언 대신 시간을 주며 그 안에서 당신은 천천히 자신만의 속도로 회복됩니다. 귀인은 고요함 속에서 당신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가 당신을 감싸고 끝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바탕이 되죠. 귀인은 떠나는 사람이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은 떠납니다. 어떤 작별도 없이, 어떤 약속도 없이, 그저 조용히 당신의 삶에서 물러납니다. 당신은 묻습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가버렸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더 함께할 수는 없었을까? 하지만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귀인은 머무는 방식만큼 떠나는 방식에서도 품격을 보여준다고. 그는 당신이 스스로 설 수 있을 때를 봅니다. 그리고 그때 아무 소란도 없이 뒷걸음칩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할 이유가 더 이상 없다는 걸 당신보다 먼저 알았기 때문입니다. 스토아의 이상은 비움에 있습니다. 집착 없이, 억지 없이, 관계를 소유하지 않고 그저 흐르는 물처럼 순리대로 흘러가게 두는 삶. 귀인은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도와주고 싶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깊이 사랑했기에 당신을 소유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떠납니다. 자신이 없는 공간 속에서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지를 당신 스스로 보게 하기 위해서. 그의 빈자리에는 침묵이 남지만 그 침묵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말 없는 응원, 지나간 시간 속 작은 눈빛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을 지탱하는 뿌리가 됩니다. 니체는 말했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수 있을 만큼 성숙해져야 한다고. 그를 쥐지 않고도 그가 나의 일부로 남아있다는 걸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귀인은 그렇게 기억 속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삶이라는 긴 여행길에서 가끔 문득 떠오르는 장면 하나로 당신에게 다시 말을 겁니다. 잘 지내고 있니? 이제 너 혼자도 괜찮아. 그런 속삭임을 당신은 스스로의 마음 안에서 듣습니다. 그 사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의 말투에, 당신의 선택에, 당신의 표정에 이미 스며든 사람입니다. 그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지만 그의 방식은 당신의 삶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귀인은 떠났지만 사라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귀인을 만났다면 당신도 누군가의 귀인이 될 수 있다. 이제 되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삶의 어떤 빛이었는지를. 그가 없었더라면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나왔을지를. 귀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평범한 얼굴로, 잔잔한 말투로, 과한 관심 없이, 그러나 깊은 배려로 내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바꾸려 들지 않았고 그저 나의 옆에 있어 주었죠. 그 침묵과 기다림 속에서 나는 천천히 나 자신이 되어갔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지극히 조심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삶을 조율하는 현자는
소리 없이 물결을 바꾸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귀인이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를 움직이게 한 누군가의 시선, 내 선택을 더 낫게 한 어떤 말 한마디, 모든 걸 구해주지 않았지만 나를 다시 시작하게 만든 사람. 그리고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내 침묵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가르치려 하지 않아도 내 태도에서 삶의 무게를 배워갈 수 있을까? 귀인을 만난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도 귀인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를 고치려 하지 않고 함께 견디는 법을 택합니다. 그는 다그치기보다 기다리게 되고 말하기보다 들어주는 법을 배우게 되며 결과보다 과정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조용한 안식이 되고 어떤 이의 불안한 하루에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쉼터가 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되갚으려 하지 말고 그 사랑처럼 사랑하라. 귀인이 준 그 방식 그대로 이제 당신도 누군가의 귀인이 되어 또 다른 어둠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귀인을 기다리던 당신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이 긴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진짜 철학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